저는 인사가 만사다 하는 말에 대해서 대단히 신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력을 거기에다 쓰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가족 구성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봤던 그 악명 높은 조선일보 방시 일가 중에서 그 딸, 10살짜리 딸이 막 그 욕하고, 그죠? 막 너 죽어. 어른한테 그렇게 하는 거 봤잖아요. 결국은 애를 키워보거나 아니면은 애를 그 정도 나이 애를 가르쳐 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얘가 결국은 다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와서 저러는 거구나. 도대체 이 가족이 어떻길래 저런 말을 할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고요. 대부분 다 맞죠, 그것이. 예. 걔는 하늘에 뚝 떨어져 나와서 나온 게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에 양진호 한번 보세요. 양진호 같은 그런 완전히 그 엽기적인 어떤 폭력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예. 성폭력 이런 걸 아주 즐기면서 그걸 가지고 떼돈을 버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잔인하죠. 사람들을 막 쭉 패고 손을 막 따귀를 때려도 가만히 있고 자기 할 일 한다고 바쁘고, 또 거기서 맡고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결제 받으러 온 사람이 또 오히려 발로 차고 가고,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제 거기서는 그 일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일을 하지만은 이제 그 마음 속에는 이 분명한 사실 폭로해야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좀 건강한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 조직이 다행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조국이라는 그 이미지가 좋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래도 아무리 뭐 법대에서 뭐 이제 사법고시 패스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서울대 법대 교수니까 뭐 기본은 하겠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교수다 보니까 그래도 교수면은 학생들을 많이 보니까 학생들의 어떤 인성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보였나?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그렇게 다 그냥 난장판이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 아니면 검찰인데 이 사람들이 완전 이렇게 조직의 그 개로서 완전히 발톱을 숨겼기 때문에 그 조국이 그럼 쏘갔나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민정수석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미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걱정을 했어요. 민정수석이 저 모양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홍천 이분이 이제 강경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홍천 이분이 강경 발언하셨는데 그러면 더 알아봐야 되겠다 해갖고 보니까 어쨌든 그 뉴스공장 거기 나와서 한 번씩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굉장히 그 호탕하고 솔직하고 정의로운 그런 면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2013년도에서 2014년 1년간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공직비서관실에 역임을 했는데 문고리 3인방 이 사람들이 완전히 횡포를 저지르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그걸 보면서 견제를 하다가 잘린 겁니다. 근데 잘린 상황에서 다시 또 정윤회 문건 사건에 대해서 국가논란 사범이라고 이분을 또 지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도 이분은 정의 편에 섰다가 잘렸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이분이 발언한 것은 정의 편에 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 이제 내가 일기를 쓴 내용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옛날에 읽었던 책에 내가 줄을 꺼놓고 메모를 한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너무너무 옛날 책인데 이 메모한 게 내가 지금 했나? 내가 그 어릴 때 이런 메모를 했단 말이야. 지금의 나와 똑같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본심은 어릴 때 나나 어른이 되어서 나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아요. 본질은. 예.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한 번씩 왜 내가 20대 때 재밌게 읽었어 책을 꺼내 특히 메모 많이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읽어보면은
깜짝 놀라게 돼요, 진짜. 세상에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이렇게 똑같다니 참으로 놀랍구나, 이런 거. 예. 만약에 변했다면 그것은 이제 어떤 겉모양이 변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떨 때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야만 된다. 할 때 변하는 거지 내 본 모습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누가 변했더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그게 맞춰서 변할 뿐인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3대를. 그래서 지금 그 하이에나 때 중에서 최고 있잖아요. 예, 그 삼성 앞잡이들과 그 다음에 그 일제의 앞잡이 삼성 집안을 보면은 3대째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그 본질을 막 찾아 들어가는 거 하나는 완전히 늘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이 사람의 본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그러니까 조국에 대해서 이제 이런 강경 발언을 한 것은 지금 그때 그 당시에도 이럴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이 그 자리에서 나가면은 이제 조홍천 같은 이런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뽑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2년 더 남았으니까 그동안이라도 똑바로 된 사람들 뽑아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왕창 엉망진창이라는 것은 책임자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저도 이제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지켜봐야 알겠죠. 어쨌든 다행이다. 조홍천이라는 분이 그래도 민주당 안에서 이런 그 강경 발언을 해서 다행이다. 자정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박근혜 때 같으면은 우병우가 그냥 끝까지 그냥 째려보고 막 완전히 그냥 횡포를 부리고 하면서 끝까지 개겼잖아요. 그것은 진짜 완전 망하는 길인 거잖아요. 예. 다행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변하지 않는 내 스타일을 이제 보면은 그때 그 당시에 내가 아주 흠뻑 빠졌던 어떤 작가 정신세계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불멸을 얘기했었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철저하게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가 불멸할 거라는 것. 뭘 했느냐,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네가 뭘 했느냐가 인생 전체라고 본다면은 굉장히 모든 것이 너무나 명쾌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편안해요. 잠도 잘 와요. 그래서 뭐 불면증 이런 거 별로 겪을 일이 없다. 예. 그러니까 극과 속이 똑같으면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겁니다. 예. 불멸, 그러니까 밀란 쿤테라가 얘기한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그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찾았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 존재에 끝없이 더함으로써 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과 끊임없이 버림으로써 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 비우는 것이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또한 비루한 나의 존재에 무엇이라도 더 해보려고 끝없이 발부둥 치는 나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진중한 척, 진지한 척, 사회적 지위와 돈과 심지어 가족까지 이용해 존재를 아무리 크게 쌓으려 해보아도 가벼운 비웃음 앞에서 바로 무너져 내릴 뿐인데 말이다. 이렇게 한 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커리어를 쌓고 막 뭐든지 그냥 돈도 막 계속 그냥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쌓고 이런 것을 이제 인생의 완전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거 삼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패한 집단이 최고다 하는 그런 어떤 발상,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천박한 문화가 완전 우리나라 전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책을 통해서 깨우친다면 너무너무 살아가는데 좋죠. 행복하고. 그러니까 비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후드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모자 달린 후드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그냥 티 같은 거를 좋아해요. 그런데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새로 사게 되거든요. 사면은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제 클린턴이라고 제가 좀 좋아하는 옷을 파는 티가 예쁜 티를 많이 파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뭐 한 5개를 사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5개를 찾아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안 입지만 왜 살 때 너무 이제 입어보고 고민하고 했던 내 자신이 기억나기 때문에 버리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살 때도 고민하지만은 버릴 때도 고민해서 버려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계속 쌓여가지고 완전히 이제 너무 그 쌓인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해지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항상 버릴 때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많은 것들이 그런 경우가 있죠. 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그다음에 막 그 재테크도 막 미친 듯이 막 해가지고 다 싸들고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그 어리석은 우리나라의 이 그 타락한 문화는 어쨌든 새롭게 정비가 되어서 나누어 갖는 것이 미덕이다 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다시 정착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지금 잔인하고 완전히 후진한 이 정치를 보면은, 이것은 반드시 뜯어고쳐가지고 우리 그 깨어난 주권자들이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생각해요. 예. 이재명 도지사님이 그래서 절실하게 우리의 힘, 또 우리는 이재명 도지사님이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조홍천 이분이 이제 말한 것도 결국 그런 거지 않습니까? 막 쌓아왔다 2년 지냈는데 뭐 어떡하겠노 할 수 없지 하고 우병우 때처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이 책임질 만하면 져야 된다 하는 그분의 말에 동의를 한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밖에서 열심히 그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더욱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정두원, 이 정두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자기가 이제 스스로가 자기는 참 훌륭한 책사 기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I 시대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그래서 구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뭐든지 다 찾아내잖아요. 찾아내보면은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악으로 출발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선으로 출발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중도구나 하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활한 어떤 그런 이제 자기의 생각을 중심으로 두고 이제 돈이 되는 쪽으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갖다 붙는 이런 책사는 이제는 이제 좀 쓸모없어지는 시대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아주 그 시대에 좀 뒤떨어진 책사 정두원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세훈이 이제 그때 서울시장 자기 자리를 걸고 무료급식을 반대하는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무료급식 그걸 갖다가 자기가 시장 자리를 그는 걸 보면은 참 한심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어떤 직책을 거기 건다는 게 그 사람의 그 사고방식의 그 출발점을 참 의심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제 요즘에 얼굴도 많이 둥둥해져 가지고 옛날에 좀 샤프하던 그런 이미지는 어디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굉장히 니글니글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지가 뭐 좋다, 여전히 좋다 이러면서 이제 신부 세탁을 잘했다. 그러니까 유시민도 그렇게 신부 세탁을 해라. 유시민이 뭐 옛날에 좀 뱀처럼 교활하다, 촉세다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은 지금 뭐 이제 작가다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좀 얻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잘 작용할 수 있도록 오세훈을 배워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두원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유시민이 그래도 오세훈보다는 훨씬 더 그 신부 세탁을 잘했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작가가 낫지 않아요?
어쨌든 유시민은 판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이제 정두원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이 이제 미래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책사 정신, 책사로서는 뭐 괜찮은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은 출발점이 어떤 그런 그 정의로움에서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출발점이 너무나 항상 교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제 전해철 이 사람의 어떤 지금 현재 행포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들통이 났잖아요. 근데 경기도 도지사 선거할 때 전해철 편을 들었잖아요. 민주당이 워낙에 인기가 좋기 때문에 전해철이 나가든 아무리 바보 멍충이가 나가도 민주당이 무조건 된다 이러면서 바보 멍충이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경기도가 1300만이 있는 곳이에요. 예, 전해철 같은 저런 교활한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삼성 같은 저런 족벌들하고 짬짬이를 하고 있잖아요. 막 검찰 경찰 완전히 부패한 것들 자리에 꽂아놓고 지 맘대로 움직이는 저런 전 진짜 더러운 인간 아닙니까? 저런 인간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유시민 역시도 정두원처럼 교활할 뿐이다. 우리가 10대 때 20대 때 썼던 일기나 아니면은 우리가 썼던 책의 메모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 단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을. 그런데 어떤 리더가 된다. 어떤 결정권을 가진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제 어느 정도의 변화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는 자기의 원래 본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 변했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순 거짓말 뻥이에요. 안 변해요. 예. 촉새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비하지 않습니까? 뱀처럼 교활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사람에게 결재권을 맡기면은 또 삼성한테 홀라당 다 뺏깁니다. 예. 이 혼란을 보세요. 이 혼란을. 예. 조국이 인사를 잘못해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횡을 저지르는 바람 밖에 나가서 얼마나 지금까지 혼란스러웠습니까? 예. 똑같은 실수를 또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민정수석실에 있는 저 사람들을 다 제대로 된 사람들을 이제 인사를 해가지고 바로 잡아 나가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남아있는 기간을 그래도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국정을 끌고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예산 470조도 지금 옛날에 박근혜 때처럼 완전히 또 저것끼리 밀실 무슨 또 이제 밀고 땡기기를 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겁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470조라는 이 끔찍하게 엄청난 돈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미래 살림살이를 할 건데 이것들을 저거 맘대로 하면서 하나도 오픈을 안 시키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위험한 일이 어딨나요, 도대체가? 지금 이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는 건가요?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진짜. 예. 원칙도 없고 규칙도 없고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것도 지금 지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잖아요. 국회의원 이 300명 이것들의 대표라고 하는 것들이 나가가지고 진짜 걱정입니다, 걱정. 국회의원들 이렇게 썩어가지고 대표라고 하는 것들이 맨날 짬짬이 하고 이래가지고 진짜 큰일입니다, 큰일. 어쨌든 나중에 이거 전부 다 우리 주권자의 돈입니다. 우리 국민의 돈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정확하게 뭐든지 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도록 만드는 사람들도 전부 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300명 적어도 주권 하나, 우리 일반 국민들도 다 주권 하나 똑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맨날 완전히 깡패입니까? 이게 전부 다 깡패, 조폭 조직이에요. 맨날 밀실에서 이렇게 저것끼리 밀고 당기고 하게. 진짜 이 용서하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위험해. 그리고 이제 경기 도정에 또 이제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소식이 뭐냐면은 경기도에는 여기가 이제 도시도 있지만은 굉장히 농가수가 많은 겁니다. 자그마치 11만 8천 세대인 거예요. 농민 수가 32만이나 됩니다.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는 농업하고 뭐 다 섞여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긴 아마 1300만이니까. 예, 여기에 이제 이재명 도지사님이 농민들께서 자부심을 갖는 경기도, 농사를 지으면 삶이 보장되는 경기도, 농민이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이제 발표하신 내용이 있어요. 경기도에 군급식 친환경 지역 농산물 공급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중심으로 군납 농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면은 이제 자금이 탁 이렇게 이게 정부에서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군납은 짱. 지금까지는 30%대에 그쳤대요. 이것을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답니다. 그러면 40%가 올라가니까 농가에는 정말 너무 좋은 소식이죠. 와. 경기도는 이를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차액을 보존해주고 보존해준다는 겁니다. 손해를 끼치지 않고. 야, 유통수수료도 지원한대요. 유통수수료까지. 그러면서 이제 군납의 조직화, 계획 생산, 레시피 개발 등 역량 강화에 나선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술가들한테도 진짜 중간에 리베이트 떼이고 막 그 브로크 떼이고 이런 거 안 하도록 철저하게 하겠다고 하셨죠. 예술가들도 이제 너무너무 살기 좋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분들도 굉장히 믿음을 갖고 살기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기도 이것은 이제 발표하신 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포천 지역 군인들이 먹는 음식을 지역 농산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면서 포천 지역의 시범 운영이 마무리되면 도내 접경 지역 시군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우와. 아유, 세상에. 화이팅! 바이!